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박 4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동행한 기자단과 깜짝 오찬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이경태 기자도 이 일정 알고 있었습니까? 네, 보안 및 엠바고 문제로 미리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저께 밤늦게 네. 간담회가 현지에서 전격 결정됐습니다. 음, 취지는 순방 일정이 빡빡하고 힘든 만큼 네. 동행한 기자단에게 감사를 표하고 어, 격려하는 차원이었고, 이 예. 때문에 프레스센터 철수 시점도 원래 예정보다 늦춰졌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경호 문제로 기자들이 미리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또 더 정신없고 철수가 늦어져서 바빠졌을 거다,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음,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진행됐고요. 네. 생중계된 1부는 모두 보셨을 겁니다. 기자회견 같았어요. 그 대통령이 모두 그러니까요. 발언 때 국민에게 외교의 과정과 성과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소통 측면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일부 때도 강유정 대변인이 좀 이제 질문 그만 받고 비공개로 밥을 좀 먹자 뭐 이랬는데, 대통령이 또 질문을 계속 받았잖아요. 아, 결국 밥이 일부 중에 나왔다고 하고요. 2부는 비공개였는데도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가지고 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공개된 장면만 보더라도 정말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서해 구조물 철수, 또 한중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 이제 서해 구조물 철수 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전후 사정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네요. 네, 이번 방중에 가시적 성과가 없지 않냐라는 일각의 음, 분석을 좀 무섭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그 서해 구조물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세워져 있는 건데요. 음, 총 3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양식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2022년에 세워진 구조물이 마치 석유 시추선 형태라서 좀 네.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혹시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음,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미리 깔아놓은 거 아니냐? 네. 오늘 이게 있어서 우리 정부가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이번에 음, 일부 해결된 겁니다. 이번에 철수하게 되는 게 그 석유 시추선 형태를 갖고 있는 음, 관리시설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또 해양 경계 핵정 관련해서도 이번에 좀 하자라고 했는데, 네. 원래 요거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좀 다른 트랙에서 논의되고 있었다고 해요. 음, 2014년에 양국이 관련 회담을 매년 1회 열자라고 했는데, 네. 2015년, 2019년 이렇게만 열리고 안 열리고 있었고요. 이번 음,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한번 짚어준 덕분에 좀 추동력을 얻고 다시 한번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한령 완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을은 때가 되면 음, 익어서 떨어진다라고 직접 표현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중국 측이 관련 문제 제기에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표현했답니다. 음, 예전과 달리 현장에서 하나씩 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국내 현중 정세 해소를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음, 현재 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등이 좀 협중 여론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를 최소화해서 공격의 빌미를 안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또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K 민주주의가 또 들어오는 것을 또 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또 양국이 어느 선까지 합의해 나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상회담 때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야 한다.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편으로 쓰는 걸 분명히 하라는 식으로 좀 나와서 이게 또 일부에서는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잘 풀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뭐 나는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들었다. 공자 말씀이라 생각했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자 말씀. 어, 사실 이런 외교 현장에서 네. 의문을 좀 떨어야 될 순간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아하. 시 주석이 특정 의도를 담았더라도 굳이 음. 나서서 반응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취지였어요. 실제로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비공개 석상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그렇죠. 대통령은 비공개 때 음음. 시 주석이나 나나 서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조정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음. 기자들에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 이익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핵 추진 잠수함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게 대통령이 1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현재 중일 갈등을 중재할 뜻은 없냐라는 네. 취지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유가 있는 싸움에 잘못 끼어들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역할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역할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음. 그래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를 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얘기도 이제 눈에 띄었는데 중국은 원래 이제 외교 관례상 공식 선물을 밖에다 알리지 않는다고요? 네, 대통령도 그래서 관련 질문에 너무 어. 물건값에 연연하지 말자. 예. 우리 선물이 그쪽보다 좀 약소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래요. 어,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음. 선물 일부가 좀 알려졌습니다. 아하. 전기 자전거 그리고 중국 도자기 세트, 뭐 음. 그림 등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특히 전기 자전거는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브랜드의 어떤 기종일지 관심이 좀 모입니다. 하지만 음. 청와대는 더 이상 공개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관련해서 기자들이 사실 여부라도 좀 확인해 달라라고 했는데 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중국의 관례를 존중해서 뭐 여기 관련된 어떤 자료를 낼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 질문도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뭔가 쑥스러워하면서 좀 답을 끊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사실 이번 방중에서 김 여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펑리위안 여사와 차담을 하면서 한중가요제를 다시 열자 이런 제안을 하는 등 네. 이번 방중에서 좋은 어시스트를 보여줬잖아요. 어시스트. 그래서 혹시 네. 대통령 내외가 그런 걸 좀 음흠. 상의했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런 거 없다.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간대에 김 여사가 K뷰티 행사에 있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엄청난 어시스트를 선보였습니다. 오. 저녁마다 대통령과 나는 1일 1팩을 하고 있다라면서 한국 마스크백을 송부하고 예. 심지어 헤어 제품 설명을 들을 때는 요새 나도 앞머리가 빠져서 너무 고민이다. 그러면서 음. 그 상품 홍보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탈모 얘기까지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김혜경 여사의 어떤 홍보 능력을 보여줬다. 음. 문화 능력, 문화 외교를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뷰티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이걸 또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김혜경 여사가 해냈다. 그래요. 펑리위안 여사와의 대화 내용도 보면서 야 이렇게 뭐 한한령이란 걸 사실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한중 가요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문화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중국과 한국이 더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떡만둣국부터 해가지고 이 학교에 가서는 치킨도 쏘고 그리고 K뷰티 이 현장까지 가서 함께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김혜경 여사도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 또 특히 중국에서의 여론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정말 쉴 틈 없이 진행된 3박 4일간의 중국 일정 이제 마무리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귀국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뭐 추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추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밝은 표정으로 마중 나온 대통령실 또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다 인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늦게 와가지고 피곤할 법도 한데 오늘 또 공개 일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주제는 인공지능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도약이고요. 이 큰 틀 안에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아마 뭐 중국 방문 이후에 후속 상황도 얘기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그 현장. 강훈식 실장 추워 보이네요. 유독. 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부부 귀국하는 현장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방중 성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